이번 시간은 지금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몇 가지 이 가짜 뉴스 단신들을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잘 안 나는군요, 제가 지니까. 지난주 뉴스 중에 제가 가장 웃겼던 게 미국에서 한국산 버섯을 먹고 4명이 죽었다. 그래서 지금 FDA가 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한국의 농산물 수출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단 놀란 게 우리나라가 미국에 생버섯까지 수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유통이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좀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네. 이게 미국에서 사고를 냈다고 하는 팽이버섯입니다. 보미 작가, 네. 보여요? 이 버섯? 네, 보여요. 어때요? 네? 아니, 그 마트에서 팽이버섯 우리가 사봤을 거 아니야. 그럼요. 3봉지에 1,000원, 2봉지에 1,000원. 그 정도 수준인 거 아시죠?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대로예요? 네. 근데 나는 이거 좀 이상해. 뭐가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던 버섯에 비해서 이게 너무 가는데? 그래요? 아니, 이게 머리가 조금 그래도 아니, 이렇게 조금 더 머리가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조그만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한 게 있다고? 네, 머리 그 동그란 거 말씀하시죠? 머리, 이 동그란 게 나는 좀 있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서 그럴까? 그 중에도 고르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딱 여기 찍혀 있어. 프로덕트 오브 코리아. 이게 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프로덕트 오브 코리아인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는 회사가 선홍식품이래요. 진짜 좀 이상하네요. 프로덕트 코리아. 네, 그래서 선홍식품하고 관련된 연결고리를 찾아봤습니다. 선홍식품이 뭐하는 회사일까? 이 사람이 선홍식품의 대표예요. 그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여기 위에 보면 이 선홍푸드 SINC라고 돼 있죠. 예.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뭐죠? 네. 제이 딩이야, 딩. 우리나라에 딩씨 있어요? 우리나라 성씨에 딩씨 있어? 네. 그런 거였구나. 네. 그런 거였던 거죠.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을 가장한 중국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살까? 진짜 왜 이러고 살까요? 근데 이제 얘가 팔았던 좀 더 비싸게 좋게 팔아보려고 이 한국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팔아서 돌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구나 나도 찾아냈기 때문에 누구나 찾아낼 수 있는 증거야. 우리나라 안에 이게 영업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이거 조사 들어가서 한 번에 못 찾아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 아닌 거거든. 근데 이 뉴스를 내놓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후속 보도를 안 한 상태에서 큰일 났다.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뭐 하는데 한국의 이미지 완전히 개떡이 됐다. 라고 하고 있는 게 우리 언론이라는 얘기지. 이거는 완전한 가짜 뉴스인데 발굴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그 가짜 뉴스. 이건 뭐 단신이니까 길게 언급할 필요 없어.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중국 거예요. 나중에 미국에서 이 딩씨 잡아서 알아서 조질 겁니다. 네. 이 마스크에 관련된 뉴스 중에 지금 카톡에서 돌고 있는 메시지 중에 엄청난 메시지를 봤어요. 마스크를 살 때 우리가 이제 주민증이나 뭐 이런 걸로 신분 확인하잖아요. 이거를 하면 개인정보가 공산당한테로 간대요. 이게 우리나라 재난방지 시스템에 화웨이가 다 깔려있대. 나 이 소리 살다가 처음 들었어. 우리나라가 삼성이 지금 화웨이 장비를 세계에서 밀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재난방지 시스템에 화웨이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약사한테 제공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공산당한테 간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장 기능에 맡기면 되는 이 새끼들 또 마스크 공산주의 이 마스크를 배급제를 하면서 공산주의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러면서 이 글을 쓰는 이 글의 심각성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이 의사고 와이프가 약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내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요따위 이 카톡 메시지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기도 싫어. 근데, 요거와 관련된 얘기 조금 이따 다시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무튼, 요따위 뉴스들을, 카톡으로 돌리고 있다. 근데, 조회수라든지 배포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YTN이 낸 그 오보 중에 최고 오보가 뭐가 있었냐면, 13일날 속보를 냈어요. 뭐였냐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기다리던 70대가 쓰러져서 숨졌다. 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 거죠, 속보로. 그래서, 이제, 손주하고, 손주 유치원 데려줘야 되는데, 줄을 서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을 길게 세우냐, 나 단골인데 빨리 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을 소방당국과 YTN이 조사하고 있다라고 특보를 내고, 이걸 한 2시간 동안 우려먹었어요. 이 뉴스가 가짜 뉴스로 밝혀졌는데 왜 가짜 뉴스였을까요, 보미 작가? 안 죽었어. 이 할아버지가 쓰러진 건 맞아. 이 할아버지가 원래 지병이 있어가지고 쓰러진 건 맞는데 안 죽었다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망을 보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병원으로 옮기고 있는 과정 중에 이 양반을 그냥 사망 상태라고 그냥 상상을 하고 기사를 써서 대문짝만하게 특보를 낸 거야. 이런 기사를 왜 냈을까요? 네. 지금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너무 싫다, 이런 혐오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따위 기사를 낸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 보도문을 쓰고, 당사자 가족들한테 사과 말씀 드리겠다라고는 했지만, 여기에 대한 해명 방송을 안 했어요, 개새끼들이. 저희가 이러이러한 뉴스를 낸 거에 대해서 해명합니다라고, 특보라고, 특종이라고 3시간, 4시간을 떠들었으면 고마워하는 시간 동안 이 뉴스를 이만큼 제가 잘못 냈습니다 하고 반성하는 뉴스도 내야 되잖아. 그런 거 안 낸다는 거죠. 이 뉴스 보도를 보고 머니투데이, 동아일보, 디스패치 등이 따라서 후속 기사들을 계속해서 써냈고요. 네. 이분은 잠정적으로 하루 반 동안 사망자가 되신 겁니다. 이 노인. 아휴, 네, 답답합니다. 우리 안철수 선생께서 13일 자봉하고 와서 정부는 공치사 하지 마. 도대체 정부가 한 게 뭐 있어?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서 이거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돌려가기를 시전을 했죠. 네. 13일을 근무를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말 성실히 했다고 하면 티가 좀 나야 되는데 그 티가 안 나는 게 뭐냐면 너무 말짱해 사람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 이쁜 얼굴이 이렇게 고글이랑 이 마스크에 짓눌려 가지고 막 이렇게 되실 정도로 정말 지금 그 현장에서 3교대, 2교대 하시는 분들은 엄청 힘들어요. 근데 안철수는 인터뷰하는 마지막 날까지 너무 멀쩡합니다. 이런 사진들이 외국 외신에 나가면서 우리 간호사들의 헌신 이런 걸로 해갖고 대설 특별대기도 하던데요. 외국에는요 안 간대요. 의사나 간호사들이 병원에 출근을 안 하고 감염 위험 때문에 아예 근무를 안 하겠다고 해서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이 중요하지 딴 사람 살리겠다고 내가 이 감염 천지를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또 외지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원들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본인이 전문가이고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 가 있다고 나와가지고 13일을 너무 말짱하게 봉사를 하거나 안철수가 정부가 뭐 한 게 있어? 이런 거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술 먹고 개기는 그런 못된 자식 같은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자식놈을 본다면 이 자식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걷어차서 집 밖에 내쫓아주면서 꼭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 낳고 미겨 살렸잖아, 이 새끼야. 정부를 까내는 또는 본인의 어떤 공치사를 이렇게 정치적인 용도로 활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뭐 홍모 씨 의사 같은 놈들도 국내 어떤 그 대책이라든지 키트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여론을 내놓고 충분히 이런 것도 필요한 내용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사협회 대변인 같은 거 하고 있는 어떤 그레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자봉을 통해 가지고 지금에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감동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감동받은 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창의성이었습니다. 요즘 말이죠. 커피 믹스가 없어서 못 판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본미 작가? 달고나? 아니지. 커피 믹스가 잘 팔리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커피 믹스에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뭔지? 커피 믹스 박스의 손잡이입니다. 네. 네. 떴다. 네.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믹스 세트 사면 들어있는. 네. 이걸 사기 위해서 커피 믹스가 엄청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뭐에다 쓸까요? 뭐에다 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씁니다. 네. 보이세요? 네. 이게 이제 마스크 안전거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진정한 창조인. 네. 이게 귀에다 걸면 오래 쓰면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그 커피 믹스 손잡이를 응용을 하면 전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안정적인 고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거 안정적인 고정이 가능한 거 맞아요? 진짜로? 왜냐면 끈을 조인 상태에서 이걸 하면 이게 뒷머리에 쫙 달라붙으면서 착용감도 편하고 장기간 쓸 수도 있고 얼굴도 안 눌리거든요. 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길이는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장시간 마스크 착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널리 알려야 되는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네. 정말 장점이 있으면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진짜 생산하는 업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예 이렇게 이제 전면을 그 헬멧처럼 뒤집어 쓰는 그러니까 마스크나 보안경의 역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일종의 이제 방독면을 씌운 뭐 헬멧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제품들이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헬멧이 있습니다. 그거는 드래곤볼 보시면 그 스카우트 아시나요, 여러분? 그 상대방의 능력치를 볼 수 있는 스카우트라고 있죠. 네. 이 스카우트 기능을 갖춘, 그러니까 헬멧을 쓰는데 이 헬멧 안에 있는 고글을 통해 가지고 앞에 걸어오는 사람의 온도 측정이 가능한 아이디어 헬멧이 중국에서 엄청 고가에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쓰고 가다 보면 저 새끼 열 있네. 저거 확진일 가능성이 높겠는걸? 라고 하는 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생산량이 많지 않다 그래갖고 제가 확보는 못했는데 이런 걸 검역 당국이 좀 활용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 가짜뉴스 갈게요. 네. 이건 이제 대구 분들하고 관련된 내용이라서 대구 폄하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목적으로 할게요. 이거는 가짜뉴스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병원에 갔는데 대구에서 왔다고 하니까 검사부터 받으러 하라 그러더라. 난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대구에 대한 역차별이다라는 식의 이제 방송을 아니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YTN과 각종 그 기레기들이 써내고 있는 기사인 거거든요. 근데 이 기사의 본질을 찾아가 보면 똑같은 거예요. 환자가 갑자기 서울에 올라와서 병원에 와가지고 자기가 수술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안에는 지금 현재 검진 키트나 이런 것들이 구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당신이 가갖고 바이러스 검사를 먼저 받고 와라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원래 사람이 수술하기 전에는 온갖 종류의 검사를 다 거치게 돼 있어요. 특히나 이런 상황 안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검사는 필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병원 안에서 하면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 자, 물론 뭐 본인이 의심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 일부 이제 그 자기 자부담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 16만 원 정도 아마 자부담을 해야 의심 증상 없는 분이 그걸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16만 원을 내고 검사를 받고 오라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게 이제 대구 사람에 대한 일종의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구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의료 환경에서 대한민국에서 외과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전부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겁니다. 아니, 피 튀기는 외과 수술에 들어가서 그거를 진행하는 의사들이 원래 기본 검사 다 하는데, 그 상황에서 코로나 확인 안 된 거 이후에 확진되게 되면 병원 자체가 올스탑 돼버리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검진 받고 오라는 것 자체를 내가 대구 사람이라서 홀대 받았다는 방식으로 기사를 써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말하자면 사실인 양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정치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 뉴스는 다루지 않는 게 우리 그 송작가 TV의 원칙이긴 합니다만, 요즘 이제 뭐 비례대표라든지 공천 문제를 가지고 언론들이 이제 뉴스들을 막 써내고 있어요. 근데 금태섭 위원의 뭐 공천 탈락이라든지 그 비례민주당을 하기로 한 뭐 이런 뉴스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약속을 파기했니 뭐 했니 그 후진적인 정치 행태이라고 하면서 모든 정치 기사들이 지금 미래통곡당, 미통당이 하게 되면 그냥 정상적인 거고, 지금 민주당이 하게 되면 뭔가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프레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금태섭 위원 그 경선에서 친 내용을 볼 때만 하더라도 이미 그 시중에서 여론조사가 7대3 정도로 압도적으로 그 상대 후보자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떨어진 걸 가지고 이 기레기들이 써내는, 이것도 KBS라고 하는 기레기들이 써내는 제어가 친문만 살아남았다, 탄핵의 강을 건넜다, 뭐 이따위의 내용들을 공중파에서 이것들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쓴 작성자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이 조국 장관 청문회 당시에 가짜 뉴스들을 무지하게 양산했다. 정경심 노트북이 원래 없었죠. 노트북 가방에 서류 들고 다녔는데 노트북을 어디로 빼돌렸다, 증거에서 빼돌렸다라든지, 청문회 당일날 차명폰으로 남편과 정경심을 통화했다, 뭐 이따위 가짜 뉴스를 양산을 해서 징계를 받아서 일선에서 떠난 줄 알았던 조태음이라고 하는 이 쓰레기 기자가 아직도 살아남아서 이러한 정치 기사들을 쓰고 있더라는 얘기죠. 네. 정말 뭐랄까요? 분명히 이제 정부가 바뀌었는데, 정부가 바뀌고 언론 이제 뭐 정치 환경이나 지금의 뭐 국가 운영을 잘 해나가고 있는데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기관에, 또는 정부가 지원을 받고 있는 언론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식으로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내면 이거 어떻게 살 거냐라는, 이걸 어떻게 얘네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거 뭐 법적인
잣대 이걸 통해서 뭔가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뭐 독일처럼 한 600억씩 가짜 뉴스를 쓴 데 대해서 손배를 벌금을 때려버리는 뭐 이런 류의 강력한 법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가짜 뉴스를 썼으면 스스로 반성하고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이 충분히 이 국민들에게 이해가 갈 때까지 원래 자기들이 가짜 뉴스 했던 시간에 3배 이상을 정정 보도를 하게끔 만드는 게 법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교회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정말.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보미 작가는 굉장히 싫어하는 주제긴 한데 이번에 저 이제 열심히 안 다녀요. 은혜강 교회에 관련해가지고 집단 감염을 시켰죠. 결국은 한 120명 신도 중에 40명 이상을 집단 감염을 시켰는데 가장 충격적인 거는 그 감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게 소금물을 뿌려가지고 입안을 소독해 준다는 식으로 해갖고 이러한 이제 소금물을 뿌리는 과정 중에 이 분무기에 의해서 집단 전파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분들이 성남에서 예배를 받는데 여기 있는 교인들이 막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에서도 또 제2차 감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분들의 어떤 일상적인 몰지각함을 선언하기 이전에, 자, 이미 뻔히 교회가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집단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듣는 상황인 거고, 이게 위험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사전 행정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인권의 부분에서 얘기할 부분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한 독일이나 이태리나 이런 쪽에서 교회나 예배 못하게끔 법적으로 금지시켰어요. 물론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관내에 있는 경기도 내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집단 예배 금지령을 뒤늦게 내리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거면 자발적으로 안 해줘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진적인 깨어있는 깨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원시적인 방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교회로 돌고 있고요. 교황님을 비롯해서 성당에서는 오히려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집에서 계십시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걸 권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에서는 이러한 집단 집회를 통해 가지고 재감염의 우려를 항상 상시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물 뿌리는 것도요. 좀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근거 없는 예방책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물을 뭐 4% 정도 해갖고 뿌리면 바이러스가 사멸이 돼갖고 이게 뭐 안전한 이걸 뭐라 그러죠? 안전한 예방 효과, 치료 효과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식으로 가짜 방송을 내고 있는 놈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이런 애들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그걸 믿고 따라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또 그거에 관련한 이런 가짜 뉴스들을 뿌리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뿌리 뽑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은 이게 뉴스에서 사라진 신천지에 관련된 얘기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원이 신천지로 알려져 있고 신천지에 대한 인원 숫자가 100% 확보됐느냐를 갖고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검찰이 일방적으로 신천지에 대한 이제 수사 의뢰가 있었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과천 교회를 비롯한 신천지가 내놓은 자료들을 정확한 명단이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하고 수사를 종결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종결시킨 게 문제냐면 압수수색을 안 했거든요.
걔네들이 내놓은 컴퓨터 자료들을 보고 일부는 이 컴퓨터는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못 봅니다라고 반환을 했고요. 제대로 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른 명부라든지 다른 컴퓨터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 무시하고 걔네들이 내놓은 증거가 맞아요라는 식으로 면죄부를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검찰일까요? 이게 도대체. 네? 지금 중대본이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해서라도 누락된 명단을 찾아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명단에 누락돼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집단 어떤 거주시설에 대한 어떤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방송들이 스트레이트나 뭐 이런 쪽 그 이른바 탐사 보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던 노원구 그쪽에도 집단 그 주거지들이 이 아파트 단지 안에 뭐 10여 동 가까이 있는 쪽도 발견이 됐고 전남이라는 이런 지역에도 이러한 그 일종의 합숙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그 뉴스 PD 수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꼬여내서 그 사람들을 가족하고 멀어지게 하고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까지 인신매매에 가까워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인신매매에 가까운 포교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검찰은 이게 아무 문제 없다. 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내용 아니다라고 검사를 종결지어 버렸다는 데 대해서 강제 수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신천지의 종사라면 이상하네요. 신천지를 믿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20대 청년들이 주로 신천지를 나와서 직장을 얻게 되는데요. 이러한 직장을 얻는 데 있어서 간호조무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쪽에 취직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업종 안에 있는 사람들이 67만 명, 거의 7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이 정부가 이제 복지 정책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류의 보조교사라든지 조무사들에 대한 어떤 그 채용이라든지 어떤 그 일자리 확대가 늘었죠. 근데 이 중에 무려 4,200명 가까운 숫자가 이미 이제 말하자면 교인이면서 이런 쪽에 취업을 해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중에 천여 명을 빼고 나머지는 인력에 대한 어떤 그 확보가 늦어져가지고, 3,000명 이상을 추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추가 검사를 해야 되는 지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4,000명이 우리나라 보육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에 퍼져가지고 다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중에 3,000명 정도가 아직 그 명단에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야 할 대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 대구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이 정도에서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만일 이걸 정부가 1, 2주 정도만 개입이 늦어졌다면 큰일 났을 겁니다. 전국에 있는 신천지 연관된 교회에서 대구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거고 그랬으면 우리는 집단 감염을 못 막았다는 거예요. 다행히 신천지가 출결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교리가 있어서 반드시 자기 교회에 나가서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출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일종의 가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대구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은 대구 교회만 계속 다닌 게 엄청 다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한정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과천이라든지 광주 교회에 넘어가서 어떤 형태로든 넘어간 상황에서 1, 2주 정도가 더 지났다고 하면 이거는 대구 못지않은 광역 감염이 경기, 서울, 광주, 전국에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단 확보가 필요한 거고 전수조사가 필요한 거고 강제조사가 필요한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검찰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할 의지가 있는 검찰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편가르기라든지 뭐 신천지인에 대한 탄압,
특히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 왜 신천지 입장을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방송하냐라는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이걸 꼭 신천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집단은 대한민국에서 테러 집단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신천지와 같은 방식으로 집단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실제 대한민국에 테러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자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각을 갖고 반성을 못하고 개선을 못한다고 하면 강제력을 동원해서 못하게 해야죠. 그 교인들을 통해서 외부로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을 막아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검찰과 보건당국이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더 재밌는 에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해외 사례들, 해외의 코로나에 의한 사례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바로 연결해서 끊어가려고 합니다.